교재는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수동 결산할 건지, 즉 일반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할 건지, 아니면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하는 자동 결산할 건지 먼저 구분을 하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 즉 수동 결산을 먼저 하신 후 자동 결산하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총 5문항 중 2문항은 수동 결산, 3문항은 자동 결산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당분간이래요. 당기분 본사 건물에 해당하는 화재보험료는 40만 원이다. 요게 중요해요. 당기분 40만 원이다. 그럼 우리 회사가 본사 건물로 화재보험료를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합계잔액시산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회계 모듈이에요.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로 열어주세요. 조회.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어디? 판관비 쪽으로 오세요. 자, 판매관리비 쪽에 오셔서 보험료 클릭해 주시고요.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120만 원이 다 본사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 하시면 화재보험료 납부 120만 원이 한 번에 납부가 됐네요. 이 120만 원 중 올해 2023년도 분이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120에서 40만 원 빼니까 얼마요? 80만 원만큼이 다음 연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열으셔서 12월 31일로 차변에 선급비용, 미리 납부한 비용이니까 선급비용입니다. 계산기 눌러서 좀 전에 120만 원이었죠? 빼기 40만 원. 즉 보험료로 정리하는 건 40만 원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자산 처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0만 원만큼 자산 처리했어요. 대변에 보험료 그만큼 줄여주시면 되겠죠?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 오세요. 이렇게 수정분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사는 매출 채권 1%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보충법. 아이고, 자동 결산해야 되네. 표시해 놓고 조금 이따 할게요. 세 번째, 결산일 현재 현금 가부적 계정 잔액은 거리상사 외상매출금 회수분이 누락된 것이다. 외상매출금 받았는데 뭘 받았는지 몰라서 현금가부적으로 해놨었대요. 그럼 현금가부적 계정에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러 가야겠죠? 합계잔액시산표 가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 조회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여기 선급비용 80만 원 들어온 거 보이실 거고요. 지금 현금가부적 계정을 왔더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현금이 과잉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과잉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금가부족의 계정은 차변 계정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면 뭐라고요? 현금이 넘쳐난 것, 즉 과잉액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없애려면 차변에 뭘로 하면 돼요?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로 할 거예요. 자, 컨트롤 C. 일반 전표 오셔서 차변에 현금가부족 갑니다. 네, 차변에다 컨트롤 V 하고요. 부호만 바꿔주십시오. 되셨나요? 대변에 외상매출금입니다. 외상매출금 거리상사거 50만원 이렇게 해서 차변에 현금가부족, 대변에 외상매출금 50만원 정리했습니다. 수동결산 2개인데 2개 다 했으니까 이제 자동결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자동결산 하도록 할게요. 자,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결산 자료 입력 먼저 열어놓으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열어주십시오.
상품 매출원가는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자동 결산할게요. 당사는 매출채권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보충법. 매출채권은 뭐와 뭐죠? 외상매출권과 받으러옴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권 먼저 볼게요. 학계장액산표 오셔서 반드시 조회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왜? 조금 전에 외상매출금을 그만큼 줄여줬거든요. 반영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산하시기 전에는 조회 버튼을 눌러서 반영을 시킨다. 여기 보니까 현금과 부정 없어졌네요.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8,860만원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계산기 곱하기 1%입니다. 설정률이죠. 0.01입니다. 보충법은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86만원 있네요. 자, 빼기는 S입니다. 86만원. 그러면 26,000원만큼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결산자료 입력 가서 너무 확 내리지 마세요. 살짝 내리시면 5번 대손상각란에 외상매출금 란에다가 26,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셨으면 종료 버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받으러옴 가셔야 됩니다. 학계잔액 시산표 오셔서 받으러옴 내 5,600만원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자 곱하기 D요. 0.01 대손충당금 잔액도 10만원 있네요. 빼주세요. 그랬더니 46만원만큼만 설정하도록 할게요. 계산기 그대로 끌고 오세요. 받으러옴 란에 46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계산기는 수명을 다했어요.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매출채권 1% 다 했습니다. 네 번째, 모든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그랬어요. 즉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할 거예요. 전체 메뉴 클릭, 고정자산 등록,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클릭. 무형자산 총괄 탭으로 오세요. 조회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이 다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렇죠. 올해 상각할 단기 상각비입니다. 자, 건물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이네요.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해서 감가상각비 건물단에 컨트롤 V 차량 운반고 볼까요? 168만 3,733원 컨트롤 C 결산자료 와서 차량 운반고란에 컨트롤 V 요거 옮겨 적으시다가 실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복사하다 그냥 갖다 붙여놓으세요. 이번에 비품은 24만원 결산자료 입력 비품란에 컨트롤 V 해서 건물 차량 운반고 비품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무형자산이 있는지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오셔서 무형자산 총괄 조회 반드시 해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패스. 다섯 번째,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의선출법으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팔았을 때 출고 입력과 입고 입력을 통해서 재고자산 수불부에 차곡차곡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해 보도록 할게요. 물류관리, 재고관리의 재고자산 수불부 마구 엔터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재고평가는 기능모음 열으셔서 평가방법에 선의선출법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마감을 누르시면 이 부분이 선의선출법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렇죠. 한꺼번에 마감하는 일괄 마감 단추만 누르시면 돼요. 자, 눌러주셨나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지 마감이 되겠죠. 마감을 했더니 아까 부에서 여로 바뀌었고요. 파티복은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라고 표시가 됐어요. 마감 여부에 부만 안 돼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마감했죠? 마감했으니까 이 재고 금액을 다 일일이 다 더해야 하는 거 아니죠. 어디 가서 전체 메뉴에 재고자산 명세서 클릭.
마감이 돼야지만 보여집니다. 12월. 그리고 엔터 하세요. 상품의 3,400만 원이 재고 금액입니다. 즉 올해 2023년 재고 금액은 3,400만 원입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상단으로 올리세요. 10번 난에다가 컨트롤 V 해갖고 3,400만 원 넣으시면 됩니다. 자, 넣어주셨나요? 오! 끝이 아니죠. 전표 추가. 그리고 반드시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조회 버튼 꼭 눌러주세요. 상품 매출원가 왔는지, 감가상각비 왔는지, 대손상각비 왔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점은 어디서 한다? 여기서 한다. 결산자료 입력 아무리 잘해놔도 전표 추가 안 하면 세 문제 그냥 휙 날아갑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산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장부 마감할게요. 장부 마감을 하는 이유는 재무상태표를 열었을 때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은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자, 전체 메뉴 손익계산서 회계 모듈로 오셔서 손익계산서 눌러주세요. 12월 뭐 입력할 건 없습니다. 당기순이익 한번 확인하고요. 전체 메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열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니요 하셔도 되고 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손익 대체분계와 잉여금 대체분계를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야 오류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자, 손익 대체분계를 일으킨다라는 건 전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표에 오셔서 확인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손익 대체분계가 일어난 걸 볼 수 있고요. 잉여금 대체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한번 열어볼까요? 12월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여기 에러 메시지가 탁 떠요. 그래서 내가 뭐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열려있는 거 이제 모두 한번 닫고 네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시험 보실 때 등록하시면 되고요. 우린 연습하는 거니까 써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답형 답안에 등록을 할 때 반드시 숫자만 입력합니다. 컴마, 원, 돈표시 이런 거 안 됩니다. 숫자만 컴마 없이 숫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부호를 쓸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 마이너스 부호 인정이 되고요.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인정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안 돼요. 자, 총 7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수 배정 크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차근차근히 잘 조회하도록 하세요. 1번 5월 30일 현재 받으러 온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잔액을 언제 현재까지라고 했으니까 합계잔액시산표가 가장 보기가 좋을 거예요. 합계잔액시산표 갑니다. 회계 모듈에 합계잔액시산표 5월 31일로 날짜 잘 보세요. 자, 조회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받으러 온 커져 갖다 놓으시고 잔액 2,350만 원이 답이네요. 또는 계정별 원장 가셔도 됩니다. 근데 합계잔액시산표 추천드릴게요. 잔액을 물어본다.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가 가장 좋아요. 두 번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스키복의 총 매입액, 즉 공급가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류관리 쪽으로 가야겠죠? 자, 물류관리에 스키복 매입액이니까 품목별 구매 현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또는 구매 일월보 보셔도 됩니다. 근데 얘는 품목별로 나눠지지가 않아요. 자, 품목별 구매 현황. 처음은 시작하는 거니까 그대로 엔터. 그리고 6월 30으로 놓으시고요. 품목을 스키복만 열으셔도 되고요. 전체를 열어서 스키복에다 이렇게 커져 갖다 놓으시고 매입액 여기입니다. 2,750만 원입니다. 공급 가액을 물어봤어요. 2,750. 공급 대가를 물어봤다. 그러면 합계 금액을 보시면 돼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 자, 그래서 2,750이 답이네요. 세 번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경기유통의 외상매입금
지급 총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고 경기 유통거를 물어봤어요. 이럴 경우에는 거래처 원장밖에 없습니다. 자, 회계 모듈로 오셔서 거래처 원장입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엔터 하시고요. 6월 30입니다. 그리고 도움표 열어서 외상 매입금입니다. 여기다 외상이라고 칠까요? 외상 매입금. 뭐 거래처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그냥 이렇게 엔터 한 후 경기유통 찾아서 지급총액이라는 것은 외상 매입금을 갚은 겁니다. 갚았으니까 부채를 갚았어요. 그럼 어느 변으로 와요? 차변으로 오겠죠? 그래서 차변 금액 보시면 됩니다. 1270만 원입니다. 네 번째, 3월 31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현금 출납장 보셔도 되고요. 합계잔액시산표 보셔도 됩니다. 저는 합계잔액시산표 볼게요. 합계잔액시산표 3월 31일로 여세요. 3월 31일로 여시고 날짜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현금 잔액은 3,066만 원이 되겠네요. 다섯 번째, 6월 30일 현재입니다. 한복의 재고 수량은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수량을 물어봤으니까 재고자산 수불부입니다. 물류관리에 재고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6월 30이니까 1월부터 6월까지만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한복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 재고 수량이니까 400개가 되겠네요. 답은 400. 6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수익, 매출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KIFRS 재무제표의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클릭. 6월로 조회해 주셔야 돼요. 왜? 6월까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상품 매출액은 요겁니다. 8천만 원이 되겠네요. 8천만 원. 이거 12월로 조회하시면 안 돼요. 손익계산서 열면 안 되나요? 손익계산서 열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에서 KIFRS 열으라면 KIFRS 손익계산서 열어주세요. 포괄손익계산서. 자, 7번. 3월 31일 현재, 어우 중요하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동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KIFRS 재무제표 오셔서 재무상태표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3월로 열어주셔야 됩니다. 유동자산의 금액이니까 요 금액이네요. 3억 5,066만 원이 답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되는 그 장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6회의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